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네요.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숨 돌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지 실형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분은 얘기 나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문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변론 유서를 보내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증언해달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진짜 때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아니 뭐 야구 방망이 들려주고 손 좀 봐주라겠지 내가 손 붙잡고 가서 뭐 때리는 장면까지 본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뭐 때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 아닐까요? 교사 행위가 있긴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1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예, 못했고요. 예. 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죠.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왜 무죄냐? 예.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김진성 씨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 한 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준비하기 위해서 김병량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 가서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한, 다시 말해서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주입시킨 사건이다. 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2차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변론 요지서를 전달했고요. 예.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했고요. 거기다가 김진성 씨가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할 때 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그 진술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 질문서까지 김진성 씨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 1심 판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필 규정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재판부가 볼 때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예. 양형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위증을 여러 개 했다라고 하는데도 벌금형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땐 본인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왜 그런지 이런 자백을 하고 예. 그러니까 위증을 유죄로 선고를 하긴 하는데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게 중요 증거로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고를 하되 과연 이게 위증교사로 인정할 만한 건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재판을 받아보면 당연히 증인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증언은 이건데 혹시 기억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라. 이런 자료 다 보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위증교사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은 증인이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재판 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다 위증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증언을 서달라 아니면 이런 증언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때 그 기록을 보면은 기각을 했습니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가 무엇을 어떻게 달리 본 걸까요?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그때도 확인이 됐던 거죠. 이제 예. 김진성 씨가.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했던 이런 사실도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명,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라고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예. 재판부는 봤던 것 예. 같고요. 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본 거죠. 그런 부탁을 했던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허위 진술을 할 건지 인식을 했는지 예. 실제로 재판 증언 전까지 그런 과정에 같이 참여해갖고 구체적인 위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봤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소명과 입증은 다릅니다. 소명은 간략하게 개연성을 확인하는 거고 예.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하게 증거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장실질심사하고는 지금 본 재판의 재판부가 좀 다르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이 5개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열흘 전에 이제 1심에서 유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앞으로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재판은 사실 저희가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오면 비난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정파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겸허하게 판결을 존중하면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예, 알고 예. 있고요. 산 넘어 산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5개 재판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예. 1심도 언제 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판결 선고한 2개가 아마 2027년 대선 전에 최소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이 2개 재판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라 뭐 1승 1패라고 예, 이렇게 아직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어제까지 유죄가 선고됐으면 예. 상당히 이제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저희 정치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 뭐 저는 공직선거법도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한 고비 넘겼다, 한숨 돌렸다, 기사 회생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희망 고문에 깊고 깊은 늪에 빠졌다. 저는 희망 그렇게 고문이라고 보세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헛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에 1심 판결,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판결이 이제 3개월 뒤면 2심 항소심이 곧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건 상당히 범죄 혐의가 위증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특히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엄격하게 지금 대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양형 기준을 예.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소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2심 항소심에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또 똑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예. 거의 뭐 회복하기 어려운 현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뭐 백현동 사건 또 뭐 대장동 사건, 예.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증인만 해도 뭐 100명에서 400명까지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멀고 긴 과정을 거쳐야 그렇군요. 되고 예. 따라서 내년 1월 내지는 4월에 나올 항소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1심 무죄로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앞으로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또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민생 행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뭐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뿐입니다. 예.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대여 공세는 더욱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문석 의원인가요? 이제 탄핵의 길로 우리는 진군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뭐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명을 3개월 정도 연장한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명을 3개월 연장됐다. 희망 고문이 될 네.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상고심 판사, 그러니까 상급법원 판사들이 예.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를 쳤느니 아니면 사진을 뭐 이렇게 중간에 잘라냈느니 이런 걸로 한 정치인의 생명, 특히 야당이 유력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게 적절하냐? 예. 이런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질문부터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판사들은 예, 그런 예. 부분까지 고려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양형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은 무죄가 될 거냐 유죄가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양형 자체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이제 정치 생명이 다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적도 있기 예. 때문에 실제로 재판은 그렇게 기술적이지 않고 먼저 이 사건이 결론이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합리적인 결과냐 이런 결과부터 본다면 항소심에서 아마 무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다시 보면 충분히 무죄의 판결도 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심 예상과 전망과 따로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당 차원의 개정은 아니죠? 네, 당 차원의 개정도 아니고요. 예. 그거는 향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과거에 소급하지 않고 예.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 이제 국회의원이 제출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예. 특히 허위 사실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는 공보물만이 아니라 토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출마자들이 발언할 기회가 많은데 네. 그 세부적인 문구 단어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끊게 하는 게 맞냐? 의원직 상실이나 그리고 그렇죠.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을 지금 벌금 100만 원인데 네. 그걸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사건은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아예 초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일부 의원들의 추진이지만요. 국민의힘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박희승 의원이신가요? 예. 부칙에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편법 법안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칙은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고요. 아. 또 부칙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예. 이렇게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원이 법 개정 취지를 참작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이 대표 형량이 당선 무효형 이하로 예. 낮춰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또 2심에서 판단을 할 것이니까요. 여야 공방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하고 법무위원장이 말씀드린 걸 가름하겠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이지 않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네.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친윤 친한계의 갈등 격화인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 사건 저희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대처 중에는 초동 대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11월 5일 날 밤에 이제 발생해서 네. 지금 3주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장에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더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계속 비화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안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난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지나치기에는 작은 사안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뭐 명운을 걸 정도의 이게 지금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개파간 대결로 완전히 비화가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의 운명을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에 맡겨야 되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에 원래 익명 게시판인데 갑자기 익명 게시판에서 이름이 검색이 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일단 그 한동훈 대표는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확인된 겁니까? 뭐 8명의 한동훈이 있었고 그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아니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19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 이름도 있다면서요. 그 가족 이름도 지금 가족이 실제로 썼는지 그 가족인지 아직도 확인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요. 도대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 즉 5명의 가족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초동 대처를 하면서 일찌감치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더라면 그리고 사실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러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어요. 그럼 한 대표가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분란은
한동훈 대표가 초래한 측면도 적지 않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의 세력들,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도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친 부분이 있지만 네.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권 눈높이에 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한다. 윤상현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족이냐 아니냐 이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게시판에서 비난한 사건이다. 예. 따라서 많은 당원들과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궁금해하는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규 의원께서는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긴 합니다만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당원 게시판이 갑자기 노출이 되고 익명 게시판인데 네.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꾸린 의혹이 있다 관련 수사도 네. 오늘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예. 근데 둘 다 예.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예.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였죠.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인으로부터 주변 예. 분으로부터 어떠어떠한 발언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불거졌던 얘기고 예.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도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가 본인의 SNS나 방송에서 좀 증폭시킨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냥 당내 권력 투쟁을 하고 있구나. 권력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 권력을 이용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당내 분란마저 외부 세력의 힘을 빌어서 예.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좀 심해졌구나. 예. 그리고 뭐 이미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 이것도 결국은 뭐 성범죄 의혹을 갖고 시작했던 건데 그 부분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기소도 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결국 당내 문제를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예. 뭐 실명이 아니니 예. 익명이니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예.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익명 게시판이면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뭐 야당 대표를 아니 여당 당 대표를 바로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실명이 누군지를 찾아내겠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그 익명 게시판은 전혀 활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불안해서 당 대표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가 안 좋다. 그럼 한동훈 대표 가족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익명 게시판까지 수사를 한 게 맞냐?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자신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어요. 명태균 리스트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출범한 게 여론조사 TF가 출범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또 친한계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지금 개선하자.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건도 우리가 뭔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예. 뭐 그 원론적인 입장에는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태균 사건이나 무슨 여론조사 예. 사건과 지금 연결시켜서 정치 공세화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네.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 지금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가족들도 충분히 익명 예. 게시판에서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냐, 예. 명의를 차용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익명 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또 이제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 이름으로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이름들이 즉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직접 쓴 것이냐 예.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무슨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댓글팀이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익명 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김한규 의원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수사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사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라고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예. 여당 대표 관련 의혹 여론 경찰의 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 사안을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단순한 오비 일학이 아니다. 예.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 네. 그 고발인 조사를 오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인이 누구냐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입니다. 네. 즉 우리 우파 진영이 아니라 이제 좌파 진영에서 고발한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전에 조국 예. 혁신당에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병합시켜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 7월에 저희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당대회 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사팀,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서 예.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표는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이요. 예. 지금 이 싸움은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고 지금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측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개파 싸움성 발언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은 공개 설전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무척 보기 안 좋았죠. 예. 어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우리 당에선 마치 봉숭아 학당처럼 서로 핥히고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 어제 건 아침 모습이죠? 예.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김민전 의원도 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할 것이다라는 미확인 보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무척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이 사안이 이렇게 당내 개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는 걸 알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본인 쪽에 유리하다. 아니면 뭐 상대방한테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저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죠. 공개 회의 때 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작심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김민전 최고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력보다는 아무래도 친윤 쪽에서 밀어줬다라는 인식들을
저희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저게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돌출성 발언일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공격성 이런 정치 활동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다른 당이라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장도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모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에게는 해명도 촉구하고요. 친윤계, 친한계 갈등 양상이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측에서 서로 핥히고 예, 헐뜯게 되면 결국은 양측 모두 다 공멸하는 예,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본적인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인내하고 참는 것도 용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이슈가 다음 키워드로도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양당 원내대표인데 재표결 연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원래 당초 이제 28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거부권을 부임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검토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탈표 끌어내려는 전략 세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법과 상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아마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28일 네. 재표결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봐요. 실제로 검토 중입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가 좀 불분명했고 이제는 하셨긴 했지만 예, 조금 전에 29일까지 했습니다.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저렇게 여당의 갈등의 있는데 모습을 보면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냐? 저희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제2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한 이유로 본회의 출석을 적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언제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일단 28일 날은 안 열릴 가능성이 높네요. 본회의는 열립니다. 본회의는 하지만 열리는데 이 안건이 올라갈지는 않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 바로 그 직전에야 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은 김건희 특검법뿐이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당내에서 몰리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뭔가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뭐 꼭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지난번보다 더 재결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야 이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재결은 조건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수가 108명이잖아요. 지난번에 4명 이탈을 했고 추가로 이제 이탈이 되면 또 표결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분을 틈타서 지금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당내 분란이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는 있지만 예.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일 대우가 형성돼 있다. 예. 단일 대우 뚝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변함이 없다. 네. 민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류가 확고하게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였습니까? 정진석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과 오찬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단합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예. 한 40명 정도 40 모였다고 명이요? 하죠. 예.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는 네.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도 이제 다수 포함이 돼 있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된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아마 거세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예.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실제 한동훈 대표 본인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사는 길,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당근을 던지는 거죠. 예. 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을 뒤흔들겠다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